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는 게 있거든요. 성폭법에 있는 거지. 네. 이 사건을 이제 윤 변호사가 되게 많이 처리를 해봤고, 이게 이런 거예요. 이제 통신매체 이용 음란이 뭐 카톡으로 뭐 이런 걸 주고받는 것도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게임, 뭐 리그 오브 레전드 이런 데서 이제 그 캐릭터를 상대로 너 뭐 저쩌고 뭐 이제 되게 그런 외설적인 욕설과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처벌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경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게 이제 저희가 뭐 이토랜드라고 사이트 같은 데서 뭐 상담도 하고 저희도 상담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많이 물어오시는 게 요 내용입니다.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성립 여부라든지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사실 저희 법인에서 이제 진행했던 사건들도 있고 진행하고 있는 사건들도 있고.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 죄명으로 고소를 되게 많이 해요. 왜냐면 성범죄, 성폭법에 있다 보니까 이제 이걸로 고소를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무혐의가 많이 나오기도 하고, 무혐의가 또 안 나오고 이제 기소가 되기도 하고, 워낙에 많으니까 이제 수사관에 따라서 좀 들여다보고 이거는 아니다라고 들여다봐주는 수사관이 있고, 왜냐면 그게 이제 변호인 의견서의 역할이거든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피해자가 이게 강하게 주장하고 그 표현만 봐서 이거 나쁜 놈이네 하고 이제 기소 의견으로 올리거나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생각보다 무혐의가 많이 나와요. 왜냐면 이게 말 그대로 성범죄여야 되는 거예요. 욕설을 한다고 해서 뭐 기분이 나쁘다고 해서 처벌이 되는 게 아니고 성범죄여야지 되는 거거든요. 통신매체 이용 음란, 통신매체 뭐 인터넷 아니면 뭐 카카오톡, 그 전화 뭐 이런 걸로 이제 음란한 행위는 결국 이제 표현이나 아니면 뭐 음성적인 뭐 그런 거겠죠. 이게 성적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욕설을 하기 위해서 그거는 뭐 모욕죄에는 해당할 수는 있지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이제 무혐의가 나오는 사례가 상당히 의외로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 사건들이 요즘은 꽤 많습니다. 저도 최근에 이 사건을 하나 했었는데요. 스크린 골프 거기 안내원한테 전화를 해갖고 뭐 이거 뭐 점수 볼 수 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뒤에서 이제 막 여자 신음소리가 이제 성관계할 때 나는 소리가 엄청 크게 막 되게 오랫동안 들리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제 알아보니까 이 피해자가 고등학생이었어요. 근데 이제 되게 이제 제가 봤을 땐 범죄가 성립이 안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 고등학생이 이제 얘기한 게 자기는 그때 뭐 학교에 있었고 뭐 만약에 들렸다면 쉬는 시간에 뭐 친구들하고 이제 뭐 장난하다가 뭐 이런 소리. 근데 진짜 제가 들어봤는데 그냥 완전 성관계할 때 여자가 내는 소리였거든요. 근데 또 수사관이 그냥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불송치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 뭐 불송치에 대한 이의 신청까지 해놨는데 검찰에서는 뭐 어떤 판단 내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이게 이제 음란에 대한 어떤 기준, 판단 이런 게 솔직히 수사관에 따라 다를 수 있고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같은 뭐 사실 신음소리라고 했는데 뭐 아파서 낸 소리다 이렇게 판단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애매한 그런 범죄이긴 해요. 그래서 변호사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사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수사관을 설득을 해야 되고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지. 그런 전후 사정이라든가 뭐 이 표현은 뭐 유사한 사례들 찾아서 보여주고, 왜냐면 그 수사관도 이 사건을 처음 다뤄보는 수사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처음 다뤄보는 사람이 아니지만 좀 방향이 이렇게 돼 있는 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사례나 이런 거를 가지고 가서 이제 설명하고 설득하고, 조사받을 때도 피의자가 이제 당황해서 그러지 않게 좀 잘 진술을 할 수 있게 좀 도와주고, 그런 게 되게 중요한 거라서 생각보다 뭐 선임 상담이나 뭐 이런 것도 많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이 피의자를 특정하는 건 어떻게 특정하나요? 일단 그 공간, 그 말을 한 공간, 이제 운영자를 통해서 계정 가입할 때 뭐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걸 결국에는 이제 수사관이 영장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그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게임에 어느 사이트에 어느 아이디를 가진 사람, 이렇게밖에 특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수사
기관이 이제 영장 받아가지고 특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채팅창에 그 욕한 거를 이제 뭐 사진을 찍어서 보통 증거로 내요? 피해자가 그렇죠. 미리 그거를 이제 준비를 해놓는 거죠? 좀 취조받는 느낌. 아니 이렇게 떠먹여줘야 말을 하니까. 아니 그러면 궁금한 게 만약에 이제 우리나라는 그렇다 치고 뭐 외국 게임, 외국 회사 이런 데는 어떻게 해요? 그 일반적인 그 인터넷상에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이런 곳에서 이제 명예훼손 가지고 고소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곳에서는 구글이나 아니면 인스타그램도 구글에서 운영 그 곳에서 이제 개인정보를 안 주거든요. 일단 가입할 때 기입하는 개인정보 자체가 사실 옛날 뭐 다음이나 네이버 가입할 때 요즘은 또 아니지만 기입하는 개인정보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 그 애초에 협조를 안 해줘요. 그 개인정보 아무리 영장을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인의 나라에서는 그걸 줄 수가 없으니까 네, 그리고 시간도 워낙에 오래 걸리고 국내에 서버가 있고 국내에서 이제 관리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안 나오는 경우가 많죠. 특정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홍매음 요거 피해를 받은 사람은 이제 뭐 가해자가 특정이 되면 그 사람 처벌받으면 이제 민사소송 걸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처벌이 되면 위자료겠죠. 뭐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본인은 이런 충격을 받고 이런 물리적인 피해가 아니다 보니까 위자료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할 수가 있죠. 혹시 금액은 얼마나? 근데 우리나라는 위자료가 너무 다들 아시겠지만 인정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점차 이제 많아지고 있긴 하지만 많아봐야 한 100만 원, 200만 원 뭐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